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대전이 고향이시고 아주 이 평생을 삼성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이자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하고 싸움을 하고 계시다가 건강까지 이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하고 뭐 비슷한 연배인데, 사실은 뭐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시는데 많이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스튜디오로 모셔서 오늘 어떻게 해서 도대체 싸움을 시작을 하셨고, 삼성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하고 이렇게 싸움을 시작을 하셨고, 그 싸움을 시작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20년 이상 해결을 못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왜 평생을 삼성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조성구 대표님이신데요. 얼라이언스라는 그 삼성그룹 소위 말하는 납품하는 기술, 뭐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회사였었는데,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그 기술을 탈취당했습니다. 기술을 탈취당해서 지금까지 그 뒤로 이제 소송과 재판, 뭐 검찰 고발, 민사 소송 했는데,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게 진짜 어이없이 이 패소를 하거나 뭐 기각이 되거나, 한 번도 재판을 열지도 않고 바로 기각을 시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좌절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얘기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조 대표님의 얘기를 좀 아주 리얼하게 들어주시고, 또 이게 뭐 기술 탈취 이런 부분 전문적인 용어가 이제 시스템이고 소프트웨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모르는 분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분야 용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부분은 좀 설명 요청하면서 편하게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성구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고맙고요. 간단하게 조 대표님 양력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기쁘게도 제 고향에 와서 그 라이브 생방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대전 대덕구 오정동이 제 본적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속버스 타고 대전 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마쳤고요. 서울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국컴퓨터라는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금융 단말기 전문 제조업체를 제가 처음 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에서 얻은 경험 가지고 그 얼라이언스 시스템을 1997년도에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업 분야는 비정형 데이터를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파워풀하게 핸들링하는 그런 강력한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품은 BPR이라는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사무 자동화 업무 혁신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BPR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약자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가장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분야에 필요한 그러한 툴이었는데, 한때는 제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얼라이언스 시스템 회사가, 저희 회사가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90% 이상도 석권을 했었고요. 그럼 그 당시 이제 그렇게 90% 이상 석권을 하실 때
전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97년도 처음 이제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이제 이런 그 BPR 쪽으로 이제 막 시장이 막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작 초기에 그냥 초기, 예. 전체 시장이 거의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 선점 기업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저희 경쟁 회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이었고요. 예.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 회사를 그 설립하게 됐는데 삼성과의 악연으로 2005년 11월 달에 회사를 빼앗기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너무 한스러워 가지고 그 재벌 대기업들을 상대로 그 싸우려면 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일단 모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피해 중소기업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2006년 4월 달에 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회를 제가 창립을 합니다. 직접? 네. 예. 그래서 피해 중소기업 업체가 한 400개 이상, 500개 가까이 이제 대기업한테 피해를 넣은 맞습니다. 뭐 삼성, 현대, LG, IBM, 뭐 SK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삼성뿐만 아니고 다들 그렇게 몹쓸 짓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해 업체가 거의 한 500개 정도 저희 그 협회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한 4년 가까이 정말 그냥 가열차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너무 그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도 500밖에 안 됐지만 보증금도 다 까먹고 결국은 사무실을 문 닫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에 이제 접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간간히 뭐 시사인 그 사회부 자문위원으로서 가끔씩 기자분들한테서 뭐 대기업들 뭐 불공정 거래 뭐 횡포가 오면 이제 그 도움을 조금씩 뭐 설명해드리고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조 대표님 문제를 이제 원래 처음서부터 이제 접근을 하려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은행 납품 사기 사건부터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점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삼성하고 이제 고소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이 사건을 이 초기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은행 납품 사기 사건은 사실은 대기업들이 전형적인 그때 이제 하도급 업체들 자기들 그 협력 업체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술을 그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뭐 그동안 뭐 뉴탐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많이 하셨죠. 네네네. 하여튼 요 간략하게 우리은행 납품 사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이제 본론으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삼성그룹이 어떻게 해서 조성구라는 사람을 내쳤고 기술을 뺏었고 그 뺏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개입돼 있었고 어떻게 해서 뺏길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나눌 거니까 이 우리은행 사건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우리은행이 2002년도에 그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BPR 프로젝트를요 대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은행들은 안 하고 있을 때 다른 은행들은 물론 저희가 그 이전에 단위 업무별로는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기업 여신 뭐 심사 시스템이라든지 뭐 가게 여신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 업무라든지 이렇게 단위 업무별로 또 수납장비 처리 시스템도 했었고요. 단위 업무별로는 했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의 전체 업무를 사무 자동화하겠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은행권 같은 경우는 그 설이 없는 그 사무실 구현하는 그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처리 심사를 서류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스캐너를 가지고 스캐닝하면 이미지 파일이 떠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단말기에서 보면서 직접 그 심사를 하고 그리고 심사가 끝나면 그 지정된 폴더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 폴더를 누가 열람했는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통해서 누구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렇게 딱 관리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사무 혁신을 그 하려고 그 우리은행이 가장 최초로 BPR 프로젝트를 그 입찰을 했어. 입찰 공고를 냈는데 대부분 대기업을 위주로 냈습니다. 삼성 그리고 LG, 현대, IBM 네 군데에다가 이제 입찰 그 공고를 했고요. 네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얼라이언스는 이제 삼성에 이제 기술력을 제공하는 회사로 들어간 거지. 입찰 참여한 거죠. 삼성뿐만 아니고 LG도 저희 제품을 공급을 했고요. 예. 현대도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아. IBM만 자기네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저희 경쟁 제품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세 개 기업들도 다 똑같은 얼라이언스 제품 가지고 저희 들어온 거네? 저희 제품은 그 현대나 LG나 IBM이 그 선정만 되기만 하면 저희 제품은 공급되는 거죠. 예. IBM만 제외하고. 그럼 굳이 삼성이 뭐 아니어도 상관없었네요. 그냥.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는 예. 금융권 최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무조건 따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 SDS에서 하는 일이 하드웨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그런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사업 SI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 가지고 BPR 프로젝트에 그 경험을 쌓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는 납품 실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BPR 프로젝트를 누가 수주했냐에 예, 따라서 예.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다른 이런 은행으로 이제 대형은행에다가 파고들고 하니까. 그 영업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예, 또 예. 수주하기 도 편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삼성하고 이제 주로 그래서 이제 기술 협력을 하신 건가요? 삼성과 주로 기술 협력이 아니고요. 저희는 똑같이 예. 기술 지원해 줍니다. 그 중에서 삼성이나 현대나 그 IB, 그 LG 세 군데 중에 사내만 저희 제품이 그 은행에 낙찰되면 되는데 삼성은 이거가 너무너무 그 납품 실적도 중요했고 최초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수주할 그런 의지가 강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최저가 입찰인데 예. 금액을 정말 막 상식 이하로 낮게 썼습니다. 원래 아. 최저가 입찰이면 단돈 1원만 예, 예, 그 싸도 그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당시 은행에서 그 전년도에 예산 반영된 게 거의 170억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삼성이 얼마나 이거를 그 형편없는 금액으로 낙찰했냐면 87억에 낙찰을 했어요. 180. 그냥 87억. 호치력 앞에 100자 걷고요. 87억. 187억짜리를 87억에. 87억. 100을 뛴 거죠. 그리고 LG가 2등이었거든요. 예. 차순위였는데 LG가 거의 60억 비쌌습니다. LG하고 삼성하고 60억 가격 차이가 60억 났어요. 그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최저가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예. 그렇게 낮게 이 입찰 가격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그 따낸 거죠. 예, 땄죠, 이제. 그럼 삼성이 따고 나서 이제 여기한테 땄으니까 얼라이언스한테 엄청난 손해를 출혈을 하면서 입찰을 따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쥐어 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품목이 얼라이언스 조선부 제품. 얼라이언스 시스템의 엑스톰 제품이었어요. 예. 금액도 가장 비중도 컸고요. 어느 정도 비중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제품 가격이 거의 그 당시 12,000명이 사용하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기 때문에 100억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0억 중에서 100억대가 저희 제품 몫이었는데 이거를 금액을 이제 깎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 우리은행 그 입찰 조건이 12,000명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 아니라 300명만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저희를 속였죠. 저희는 그렇게 서류로 믿었고 속인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그런 겁니까? 구두로요. 구두로. 저희는 입찰 그 조건서를 보질 못했습니다. 예. 말만 믿었죠. 그래서 저희는 LG나 현대도 저희 제품 가격을 달라고 했는데 무제한 사용자 조건 가격도 달라고 하고 500명 사용자 조건 가격도 달라고 하고 300명 사용자 조건 가격도 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가격을 산정하는데 참고 자료를 쓰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삼성이 이야기하기를 300명 그 사용자 조건에 최저가 입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2004년도에 우연찮게 알고 보니 무제한 사용자 그 입찰 조건이었던 거죠. 300명 사용자 조건이 아니라 금액 차이는 4-5배 납니다. 근데 그 300명 사용자 조건도 적정 가격이 약 30억대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공짜로 가져갑니다. 어떻게 가져가냐?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가격 깎는 그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그룹이 그 당시 계열사가 약 70개 정도 됐습니다. 70개 계열사에 저희 제품을 독점 공급해 줄 테니 이 30억짜리를 10억으로 깎아달라 처음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그룹사에다가 70개 업체에다 70개 계열사에다가 저희 제품 납품은 몇백억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억짜리
그것도 10억으로 깎아줄만 했고요. 예. 10억을 깎아주니까 뭐라고 하냐. 은행에 5년 동안 AS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 지원을 공짜로 해주라. 네네. 근데 그것까지 수용을 해. 왜? 몇백억짜리를 몇백억으로 삼성한테 납품할 수 있으니까 우리은행은 그냥 공짜로 줘도 대표자 입장에 수직 판단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했는데 예. 그 전부 다 사기였죠. 아, 그러니까 입찰 나중에 조건도 보니까 입찰 조건도 12,000명 조건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삼성 그룹사에다가 독점 공급해 주겠다고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그것도 사기였고 결국은 싹 공짜로 가져간 거죠. 이게 아니,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당일죠. 오늘 여기 계약서도 공개합니다. 그 당시 이제 삼성하고 얼라이언스하고 우리 계열사 삼성 SDS 독점 공급하겠다는 계약이 하겠다는 있습니다. 계약서요. 그 계약서 공개돼 있나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삼성은요 사기 치는 것도 계약서로 사기치지. 지금 화면 나오네요. 보니까. 네. 삼성은 사기도요 저렇게 계약서 가지고 사기치지 말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일단 사기를 당하셨어. 예.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 아까도 좀 전에 2004년도에 2004년도 우연찮게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우리 그 영업 담당 상무하고 우리은행 직원들하고 친했어요. 예. 같이 저녁을 먹었답니다. 네. 무슨 뭐 그 은행에서 회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은행에서 밥 먹자, 밥 먹고 가라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한잔 한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금기어를 깬 거예요. 은행 측에서 우리가 너네 제품 무제한으로 구매했지롱 약 올린 거죠. 그걸 몰랐는데. 우리는 300명을 판매한 줄 알았고 은행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쟤네들이 사기당한 거를. 그러니까 그 개발팀 과장이 소주 한잔 하면서 마음이 이제 풀어지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네 제품 무제한으로 샀지롱 했대요. 약 올린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그 직원이 영업 담당 상무가 그거를 그 다음날 저한테 보고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야 했더니 사실은요 이게 입찰 조건이 300명이 아니라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야 이게 은행이 어쩜 이럴 수 있냐 삼성과. 그러면은 이걸 물증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날 다시 우리 직원들 몇 명이 갔습니다. 녹음기를 휴대하고. 그 이제 우리 은행의 직원들 다시 그걸 이제 물증을 잡으려고요. 녹음기를 따로 샀습니다. 그때 그 생원사 가가지고 소니 녹음기 거기 가면 많았어요. 뭐 아주 좋은 고성능 사가지고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녹음을 해왔습니다. 그럼 그 녹취록도 다 있겠네요. 다 있죠. 그 녹취록 가지고 사실은 삼성을 2004년도에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그 입찰 그 제안서, 입찰 사양서를 다 입수를 했습니다. 문서로. 그 당시 이제 고소를 하기 전에 삼성한테 네 고소하겠다 이런 의사 통보를 했죠. 고소를 하겠다라고 뭐 감히 벤처기업이 삼성을 상대로 처음부터 고소하겠다라고 이거는 그 강심장도 못하는 거고요. 따졌죠. 따졌을 거예요. 억울하니까 따졌죠. 도대체 우리 은행에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제품을 무제한으로 구매했다는데 우리는 틀림없이 300명으로 판매했고 그것도 가격도 거의 막 공짜로 가져갔는데 계열사에다가 우리 제품 팔아주지도 않고 우리 경쟁사 제품 팔고 독점 공급해놓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그 부장급 팀장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반말로 찍하는데요. 네가 그거 알았다고 해서 어쩔 건데. 이게 삼성의 부장이 벤처기업 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네가 그거 알아서 어쩔 건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요. 법무팀이 그러는데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사기친 놈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선구 사전에요. 그렇게 비굴한 짓을 안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고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형사 고소를. 사기로 고소했죠. 어디다 하셨었죠? 서울중앙지검에. 중앙지검에. 그런데 조사는 어디서?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조사과에서. 조사과에서.
중앙지검 8층에 그 당시에 예. 조사과가 있었거든요. 예. 담당 검사는 김찬중 검사였고 중앙대 출신입니다. 김찬규. 김찬중 검사. 그 당시에는요 부부장 검사였습니다. 예. 근데 조사 이것도요. 받으셨죠? 이제 고소인 조사는 다 받았을 근데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보통 이런 사기 사건은요. 예. 특히나 대기업과 관련된 사기 사건은 형사부로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형사부로 넘기면 검찰이 초기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서에 내리는 게 이게 일반적인 대기업이니까 관례예요. 이제 지들이 직접 한 거죠 지금. 대기업이라기보다니까 삼성이니까 그러니까 삼성. 조사과에 내렸고요. 예. 조사과는 일종의 조사과에서 특수부 비슷한 데인데 네, 조사과에서 예. 경찰서에 내린 게 아니라 직접 조사를 했어요. 부부장이. 근데 처음에 이제 부부장 담당 검사였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 7급 수사관이 그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밀리는 거죠. 밑에 근데 이제 제가 왜 조사관이 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7급 수사관이 그랬어요. 이 XX들 다 구속이다. 야, 더럽게 했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엄청 열심히 열과 그 정성껏 우리 조 대표 열을 편을 다해서 들어서 열심히 제 편을 들은 편이 것보다도요. 아니라 사실대로.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예. 너무 빼박이니까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7급 수사관이 다리가 아프다고요. 예.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하더니만 여름에 휴가 못 갔던 거 휴가를 가야 된대요. 예. 그리고 또 시간을 또 지났어요. 예. 그러고 나더니만 연수를 가야 된대요. 예. 연수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 7급에서 5급으로 넘어왔어요. 예. 5급은 그러는 거예요. 삼성은 우리가 기소해봐야 법원 가면 판사가 별별 희한한 논리를 대가지고 무죄 판결 낸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대질 수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수사 그 마무리 하는데요. 대질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이제 그쪽 삼성그룹에 이제 뭐 최소한 그 실무자든 누구든 조사를 했네요. 삼성 SDS에?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죠. 예. 참고인 조사를 안 했어요. 참고인이 현대, LG, IBM이잖아요. 예. 참고인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전혀 참고인 조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참고인 조사를 하도 안 해가지고요. 예. 현대한테는 부탁했어요. 예. 야, 당신이 좀 가가지고 좀 검찰 가가지고 좀 진술 좀 해달라고. 네.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잖아도 검찰에서 그 참고인 그 조사할 테니 나와달라고 하면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예. 연락이 안 온대요. 근데 이분은요. 입찰 조건 변경이 없었다라는 확인서도 써줬습니다. 이따 화면에 그 제가 띄워서 확인하겠지만 예. 입찰 조건 변경이 없었다는 확인서도 써준 분이고 네. 또 검찰이 부르면 간다고 했어요. 네. 근데 검찰이 안 부르니까 못 갔죠. 제가 부탁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좀 자진 출두해라. 그래서 그분이 검찰청 1층 가가지고요. 그 담당 검사실에 면회 신청했습니다. 네. 나 참고인 진술하려고 왔으니 내 진술을 좀 받아달라고 박박 우겨가지고요. 올라가가지고 진술했습니다. 입찰 조건 변경 없었다고. 진술 그러면 그 조서 받아줬어요? 네, 받아줬어요. 어거지로 받았죠.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대지를 그런데 LG나 그 IBM 같은 거 전화 통화만 한 번 하고 예. 대충 기록하고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왜 안 불렀냐고 했어요. 제가 대질할 때도 검사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검사가 예. 불러봐야 안 올 텐데 뭐더라 부르냐. 대한민국 검사 이럽니다. 그 대질도 마찬가지예요. 대질을 하는데 삼성과 조선구하고 우리 그 직원들만 갔거든요. 그래서 왜 삼성과 우리만 부릅니까? 하니까 거기는 어차피 대질 불러도 안 온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불러보지도 않고. 예, 불러봐야 안 오니까 이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현직 검사한테다가요. 검사님,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제가 그렇게 무안을 줬어요. 얼굴이 벌개져갖고요. 제가 그 양반 그날 그 복장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양반이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발꼬락 양말 신었어요. 제가 그것까지 20년 전 너무 그 2004년이니까 20년 딱 20년 2004년도 기억이요. 2004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납니다.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으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수사 사무관이 김 씨였거든요. 김 계장 대질 진행하세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저한테다가 그 쪽팔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지게.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질을 했으니 그 대질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제대로 된 대질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삼성 피의자 중에서 핵심이 담당 상무였어요. 저 그 아까 그 계약 그
독점공고 계약서에 서명했던 예. 그 검사 서명했던 그 담당 상무였거든요. 상무가 강상무였어요. 예. 근데 강상무가 오긴 왔습니다. 예.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사님 제가 지금 급히 제주에 출장 가야 되는데 좀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뭐라고 하냐. 여기 가면 삼성 직원 부장도 있고 과정도 있으니까 상무님은 안 계셔도 되겠죠? 가세요. 핵심 피의자를 제주도 출장 간다 보냈어요. 아니 삼성이 무슨 제주도에 출장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골프 치러 가는 데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계약 당사자는 나 좀 나갈 테니까 우리 직원으로 대치 네.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신 거고 네. 한 거고. 그리고 저한테는 괜찮죠? 제가 대답도 안 하기 전에 가세요라고 내보내더라고요. 괜찮죠 물어보더니 네. 대답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세요 이러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행태입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 검찰의 행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조사했어, 마무리했어 이제. 증거 불충분. 증거 불충분. 근데 증거 불충분인데요. 얼마나 웃기는 증거 불충분이냐면요. 은행과 삼성이 그 검찰 수사에 나가가지고 거기 그 수사 기록에 조서. 조서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네. 조서가 꾸며졌는데 우리은행과 삼성의 그 진술이 맞지 않습니다. 둘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 내용도 틀려.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조서를 다 읽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죠. 거기에 조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삼성이 어떻게 진술했냐면 삼성은 조선구가 가가 입찰 조건을 바꿨답니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니 협력업체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입찰 조건? 저는 협력업체라기보다도요 제품 공급한 업체거든요. 제품 공급하는 저는요 업체인데. 입찰 조건에 대해서 은행과 협상할 자격도 없고요. 예. 그리고 권한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또 장사하는 측면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팔면 좋지 왜 무제한 사용자 조건에서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왜 내려서 파냐고요. 금액 큰 걸 팔아야지. 그 우리은행 그러면은 여기서 그 조 대표께서 그 입찰하기 전에 우리은행 사람들 누구 접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업무 컨설팅을 다 해줬죠. 업무 컨설팅. 은행에서 이거를 제품을 그 프로젝트를 컨설팅할 능력이 안 돼요. 모든 컨설팅은 저희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다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다 했던 거거든요. 삼성은 그냥 주 계약자로 나선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요. 저는 정말 피눈물 나는 게 삼성은 조선구 그리고 조선구 회사 직원들이 입찰 조건을 은행과 구두 협의해서 바꿨다. 160억, 170억 나오는 그런 입찰을 어떻게 제가 구두 협의해서 바꿉니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걸 안 했는데 제가 알았으면 사기로 고소도 못하죠. 그렇게 바꿀 정도가 되면은 그럼 무고로 고소를 제가 바꿨다면 무고인데 어떻게 고소를 하냐고요. 근데 하여간 삼성은요 얼라이언스 시스템 고소인 회사 조선구가 바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은행 직원의 진술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그래요? 정 무슨 땡땡 부장은요 입찰 창업업체 사계사와 함께 구두 합의하에 바꿨다. 완전 거짓말이지 둘 다. 그런데 검사는 뭐냐? 입찰 조건 그래도 변경된 건 아니냐? 결론은 그래서 증거불 충분. 네. 이렇게 대한민국 검사가 이렇게 용감합니다. 이거는요 양심의 문제고요. 대기업 이게 지금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 지금 검찰 지금 뭐 개항 이야기 난리도 아니잖아요. 20년 전에도 이랬으니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뻔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형사고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이제 뭐 무혐의 났어요. 났죠. 그게 2005년 2월 달이고요. 그러면 2005년 제가 3월에 서울공검에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했고. 항고를 했는데 그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전화했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사건 내용 진술하겠다고 계속 매일매일 전화하니까요. 언제 하루는요 지긋지긋했는지 담당 검사가 저를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소장하고 갔습니다. 딱 검사 신분여고 들어가자마자요 검사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태도였습니다. 이러면서 당신 미쳤어? 삼성은 검사 10명에 달라붙어도 기소 못한다. 그러면서 저희 서류 이렇게 보면서요. 야 삼성 이 개 XX 놈들
야, 이 XS 놈들 가격 무지하게 깎았네. 야, 이거 민사하면 돈 좀 되겠다. 형사는 관두지, 형사는 관두고 민사는 하지. 이렇게 껄렁껄렁. 그 박정원 검사님 이렇게 말했죠, 저한테. 이게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그리고 무혐의. 항고 기각. 항고 기각.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갔습니다. 예. 대검찰청 갔더니요, 마약반한테 배당했어. 김정희 검사장한테. 저는 그때요, 약간 겁먹었어요. 야, 검찰이 아니, 나를. 사기 사건을 왜 마약? 물론 사기 사건도 마약반에서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검사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혹시 검찰이 내가 삼성한테 덤빈당해가지고 저 인간은 마약쟁이로 나 올가매가지고 날 어떻게 보내려고 하나. 네.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정희 검사장이 그냥 기각시켰습니다. 그게 일자 고소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2차 고소는 그 뒤로 이제 그 1차 고소가 마무리되고 바로 민사로 가셨나요? 그거 하면서 동시에 제가 민사소송도 냈는데요. 예. 민사소송 제가 손배수를 143억인가 냈거든요. 예, 148억.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요, 회사를 또 제가 또 그 등기이산의 반란으로요, 2005년 11월 달 회사를 빼앗기거든요. 대표이사 뺏기고요. 그거 민사소송을 바지가 가가지고 취하시켰습니다. 형사고소는 검찰이 기소 추천해가지고 문턱도 못 넣고, 예. 민사소송은 직원들 반란을 일으킨 직원들에 의해서 등기이사들이 저를 잘라버리고, 예, 잘라버리고 바지가 가서 소송 취하시켜버리고,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다 올 클리어예요. 그런데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등기이사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제가 잘렸는데요. 이제 그 내용.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등기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원래 이 얼라이언스가 조 대표님 회사였죠. 그러죠. 주식 몇 프로 가지고 계세요? 67%. 67%.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절대주주인데. 대주주인데. 절대주주인데. 근데 결국은 이 등기이사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내이사를 사내이사, 사회이사 합해가지고. 사회에서 포함해서 예. 총 몇 명? 11명 있었어요. 11명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6명. 6명이? 6명 과반수네. 중에 3명은요, 미국 연구소 직원들이었고요. 예. 나머지 3명은 콤텍 시스템 사장과 거기 그 계열사 사장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이사회를 주도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표이사를 대한민국 그 상법이 참 불실한 게요. 제가 대주주인데도 잘리는 거예요. 이사들이 반란만 일으키면. 그리고 그러면 주총을 소집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주총을요, 법원에다가 특별 주총을 신청했습니다. 예. 근데 법원에서 기각시켜버려. 아니 대주주가 했는데도 주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사유로 해요? 사유 없습니다. 그냥 기각. 이 대면 아니, 현실에 기각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를 대면은 기각 못 시키지. 사유를 대면 기각 못 시키니까 그냥 기각이야. 그리고 등기이사들이 반란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잖아. 왜? 저희 제품 소스 코드를 가지고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신제품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누구랑? 2005년 9월달. 삼성뿐만 아니라 열대,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과 같이. 신제품이라고. 조선구 회사의 등기이사이면서 조선구 똑같은 제품의 소스를 가지고 제품을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꿔 신제품 발표했어요. 그건요, 현행법입니다. 그럼 그거 고소하셨어요? 모상 배임이나. 그것도 근데 고소했죠. 당연했죠. 하여튼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등기이사들이 이미 배임을 저지른 상태에서 무슨 이사회를 소집합니까? 근데 대한민국 상법이 허술한 이런 부분, 이런 거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아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배임 혐의를 받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해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송도 1차 민사 소송도 그냥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가가지고 민사 소송도요. 제가 그 2005년 11월 17일까지 재임하던 시절에는요. 심리를 한 번 안 열었어. 담당 판사가. 고소한 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요? 그때 거의 한 8개월? 8개월 동안 아예 개시도 안 했어요? 심리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심리 열 수가 없죠. 심리하면은 손배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게 이래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다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제가 왜 사실이냐고 강하게 주장하냐면요. 지금 삼성 상들이 22년을 지금 떠들었어요. 언론에다가 대놓고요. 제가 아직까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전 사실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가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거 일반인들한테다가 헛웃음을 짓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저 사람이 좀 실성한 거 아니야? 뭔가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사람 피해 의식이 너무 강해. 근데 제가 에비던스가 빵빵하거든요. 저는 뭐든지 에비던스로 제출합니다. 증거 제출하면 증거를 미루면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일단 나중에 말씀드렸지 그 미국 변호사들도 그동안 그랬거든요. 여러 번 그동안 접촉해서 봤고 증거가 너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예. 그렇게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요. 예. 저는 피눈물 나는 게 어떤 게 피눈물 나냐면 제가 잘린 장소가 아직도 피눈물 납니다. 제가 어디서 잘렸냐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 빌딩 6층 회의실에 잘렸는데 그때 이제 조 대표님이 거기를 출석했었어요? 저는 안 가죠. 안 갔죠. 그 불법 이사에 제가 갈 리가 없잖아요. 이사 6명이 갔어요. 이사 6명이 거기가 어디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역삼동 6층 그 역삼동 6층 한국타이어 빌딩이 법무법의 태평양 회의실입니다. 제가 법무법의 태평양 회의실에서 잘렸어요. 얼마나 피눈물 납니까? 근데 그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식은 걔들 다 가져가 버리고. 어떻게 가져가요? 제가 그 제품 개발비를 마련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게 있었어요. 주식을요. 그 점령군이 와가지고요. 그걸 강제 처분했습니다. 그것도 강제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품 개발비 마련을 위해서 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 제공을 했는데 네. 무슨 사유를 들어서 강제 처분을? 돈을 안 갚는다고. 돈을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가져갔는데요. 웃긴 게요. 날짜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그 돈을 갚으려고 여러 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돈을 갚으라고 내용 증명 보낸 날이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 돈이 14억 얼마 됐어요. 그렇진 않아. 제 입장에서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막 100방으로 뛰면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14억 일반 굽대 엄청나게 하는데 사업하는 그 당시 제 규모에서는요, 만들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갚으라고 내용 증명 보낸 날짜가 2005년 11월 21일입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언제 잘렸냐? 11월 17일, 4일 전에 잘랐습니다. 돈을 못 갚게. 그리고 제가 돈을 만들려면 내용 증명 받고 4일 만에 보내고 4일이나 남아있는데 돈 갚을 기간이 4일이 남았는데 미리 잘라버렸어요. 돈은 21일까지 갚으라 했고 11월 21일까지 그리고 자른 거는 11월 17일 날 잘랐다고요. 그런데 11월 17일 이후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게 왜 못 빌리냐면요. 어디 가서 제가 돈을 빌리려도 대표이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 등본 내면 해임됐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돈을 못 갚게 만든 거지. 이뿐만 아니고요. 제가 2004년도에 8월달 삼성을 처음 고소했잖아요. 고소 이후에 제품을 하나 못 팔았습니다. 삼성을 고소하니까요. 저희 그 사업이 저희 제품을 구매하기로 그 계획된 국민은행이라든지 농협 등등 뭐 수협 전부 다 사업을 연기하는 거야.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라이언스가? 네. 2005년까지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연기하고요. 예. 연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연기. 아니 그러니까 추측을 하실 수도 있잖아. 거기다가는 제가 봤어요. 뭐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가지고 급히 도입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을 1년 연기한다. 아니 그러면 우리은행은 미쳐가지고 2000년도에 이렇게 막 18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했겠냐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 사업 성공해가지고요. 삼성 SD에서 광고했습니다. 무려 1100억, 1200억 정도의 그 1년 업무 절감 비율을 실현했다고요. 삼성이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우리은행도 그렇게 발표했고요. 저희 제품 가지고 사무 자동화 해가지고요.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1000억이 넘는다. 1100억에서 1200억 사이. 해마다.
그 삼성이 막 대놓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은행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유 급하지 없이 않다고. 급할 거 없다고. 급할 거 없다고. 그래놓고 조선고를 법무부 태평양에서 이제 해임하고. 잘라버리고요. 네. 2000년 11월 17일 잘라버리고 2006년도에 삼성 SDS가 다 팔았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싹쓸이했어요. 그럼 삼성 SDS가 전부 다 이제 그걸 다 수주를 했어요? 나머지 은행 뭐 현대나 LG 뭐 아무도 수주 못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떡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네. 아까도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렸듯이 처음 업무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은행 할 때요. 한 번 업무 개발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산출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요. 그 노하우가. 재탕 할 수 있어요. 은행은요, 업무 프로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의 뭐 기업여신, 가계여신 심사 시스템, 그리고 뭐 신용카드 발급 업무, 아니면 뭐 LC 그 개설하는 업무, 외환 업무라든지 수납장비 처리 시스템 개발하잖아요. 네. 그 업무는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농협, 국민은행, 수협, 신한은행, 조은행, 제일은행 쫙 그냥 카피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요, 뭐 머리를 싸매고 덤비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180억짜리도 앞에 100짜리 띄고 80몇 대 수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뺏긴 거죠. 다 뺏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빈털터리가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빈털터리만 되면 다행인데요. 예. 제가 회사에 연대보증 쓴 게 있습니다. 43억 원. 43억 원 연대보증 쓴 거를 제가 뒤집어 썼어요. 아, 회사에서 이제 대표이사로서 걔네들이 회사를 방치하니까 예. 회사가 연체가 되잖아요. 예, 예. 뭐 조은행이라든지 기보 같은데 예, 예. 제가 전부 다 대표자로서 연대보증 했으니까 대표이사 연서했죠. 연서한 근데 게 지금은 43억. 예. 그 43억이 지금도 빚입니다. 아, 제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 가치는요, 천문학적인 가치였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43억이에요? 2005년? 2005년 마지막 그 회사 빼앗기는 시점까지 제가 연대보증 쓴 금액이 43억 원이에요. 그걸 지금도 이제 당연히 못 갚으셨겠죠. 신용불량자죠. 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리고 저는요, 그런 돈 있어도 안 갚습니다. 불법 행위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한 거. 하여튼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주 이상하잖아요. 수사기관들도 그렇고 법원 판사들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까 사전에 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한 30분 정도 미리 좀 뵙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이게 근데 이게 조 대표님이 워낙 당당하시고 조 대표님은 또 진짜로 아까 에비던스 얘기하셨는데 증거를 다 가지고 계세요. 관련 서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 대표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조 대표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행동 자체가 이상했었다고 아까 언뜻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박모 검사, 고을고검에 뭐 근데 이제 검사들의 태도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래도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요. 고소인이잖아요. 그렇죠. 억울함을 관청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억울함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관련자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관청에 이렇게 그 호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발을 이렇게 흔들면서요. 이러면서 막 당신 미쳐서 막 삿대질하고 응? 막 반말 찍찍하고 욕하고요. 욕설하고 응? 그렇게 막 응? 무슨 죄인 취급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그 2005년 3월 달에 서울고검에 제가 항고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점 그 무렵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그 검사였던 유병규 부장검사가 삼성 SDS 법무팀장으로 갑니다. 아. 그래고 그냥 사건도 그냥 점점 다 그냥 막 무식할 정도로 다 덮어지더라고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뭐 추측이죠. 네, 추측이죠. 예.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거지. 제가 네.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 서초동 제가 그 당시에 엄청 헤맸거든요. 네. 혹시라도 뭐 좀 괜찮은 그 변호사님 있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맡아줄까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정의감 있으면요 검사질을 못 해먹는답니다. 아, 정의감 있으면? 정의감 있으면 검사질을 못 해먹는다고 하면서요. 네. 변호사들은요 포기하라 하더라고요. 그 되지도 변호사들이 안 맡아줘요? 안 맡아줘요. 심지어요. 민사소송도 그럼 변호사 없이 하셨어요? 민사소송은 제가 어렵게 그냥 그 개인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참 대한민국은요 참 부끄러운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그 사법 신뢰도가 네. 전 세계 167개국 중에서 우리가 155등 했습니다. 꼴찌거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언뜻 봐가지고 이제 그 삼성하고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어찌됐거나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자기들이 광고했다고 그랬잖아요. 1,100억씩 1년에 이득을 봤다. 1,100억, 1,200억. 예.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런 광고까지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다 이렇게 뺏겼어. 그렇게 하고 재판도에서 다 잘못됐어요. 이제 그렇게 다 기각당하고 해서. 그때 삼성이 어떻게 회유 같은 게 그런 걸 안 해요? 당연히 회유 여러 번 있었죠. 예. 회유가 한두 번 다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예. 첫 번째 회의는 그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가지고 삼성이 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아, 삼성그룹이 SDS가 직접 중재 아니요, 중 삼성 비서실에서. 비서실에서 조선구 사건은 이미 그 당시에 SDS 손을 떠나가지고요. 예. 구조본에서 핸들했어요. 그 당시 구조본이라는 거는 비서실이거든요. 전략기획실. 예. 이전에 그 이름을 구조본이라고 했어요. 예. 구조조정본부라고. 예. 거기에서 심상정 의원한테다가 부탁을 한 거죠. 조선구가... 심상정 의원이 그럼 직접 개입을 해요? 네,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오진아 보좌관이 전화 왔어요. 아유, 사장님 국회 좀 들어오시죠. 심상정 의원실에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래서 막 제가 헐레벌떡 들어갔어요. 네. 삼성이 혹시나도 뭐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짓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할 줄 알고 갔어요. 네. 갔더니만 심상정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이제는 국회 그만 오세요. 현업으로 돌아가십시오. 얼마면 합의하실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제 귀가 의심스럽다. 그때 당직자들도 있었어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도 있었는데 얼마면 합의할 거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 약속합니까? 그런 건 없대요. 돈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래. 비공식적으로. 언더 테이블 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의원님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에 국회를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조성구 이 문제 가지고요 아침 조찬 모임도 했었고요. 조성수 의원하고 국회 토론회도 하고 막 시끌벅적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민주노동당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심상정 의원을 딱 그 채널 통해 가지고 저 정도면은 조선구하고 합의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찍은 거죠. 아, 그 전에 이제 심상정 의원실에다가 부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심상정 의원실 부탁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알아고 연락이 왔죠. 아. 국회에서 그 당시 참 부끄러운 건요. 국회에서 가장 조선구 문제를 다룬 거는 당시 한나라당의 서상기 의원이 국정감사하기 전에 언론에 터뜨렸어요. 이 내용을? 네, 삼성이 이런 짓 한다고. 그게 소문 나가지고 다들 벌떼같이 달려붙은 거죠. 한나라당이 그당 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도 가장 빡시게 해준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했죠. 고진학 의원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열린우리당은 그냥 뭐 열린 마인드였어요. 하여튼 그리고 아까 뭐 그 검찰들 행태를 아까 하다가 말을 좀 빼먹었는데 다시 이 검찰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고소를 하던 시점에는요, 삼성이 저를 무고로 막고도 했습니다. 언제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는요, 새로운 증거로 검찰 고소할 수 있거든요. 검찰 고소는요, 한 번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증거만 있으면요, 공소시효 내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추가 고소할 수 있거든요. 2008년도에 새로운 증거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했는데, 삼성이 저를 무고로 막고서 됐습니다. 겁주려고.
근데 무고는 당연히 무혐의 됐겠죠. 무고 당연히 무혐의 됐는데요. 무고로 그거를 무혐의 처분하니까요. 예. 이 사람들이 삼성이 저를요 항고했습니다 검찰에다가. 그러자 서울고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XX 새끼들 해가지고 뭐 그냥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피해자 겁주는 것도 한 번에 했으면 됐지. 서울고검 뭐 또 했어? 그 당시 차장검사라는 사람이 네, 떠들었다고 아까 서울고검의 말씀하셨던. 차장검사가요. 예, 이 XX 놈들 해가지고 막 욕설 퍼부면서 피해자 겁주는 것도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항고를 했어? 그래. 조선구가 무고를 했는지 삼성이 사기를 쳤는지 이건 끝까지 팔아. 예.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예. 라고 해가지고 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 예. 하필이면 동부지검장이요. 그 옛날 그 처음 고소했을 때 대검 마약반 김종희 검사장이 그 당시 동부지검장에서 하필이면. 그리고 예. 동부지검장이 누구한테다가 사건을 그 수사를 그 지휘했냐면은 그 유명한 김강준 검사한테다가 사건을 맡겼습니다. 조이팔 뇌물 때문에 예. 징역 7년 사던 사람. 예. 그러니 뭐 사건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뭐 재수와 다 무혐의. 무혐의. 예. 그리고 그걸 제가 재정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재정 신청하면 대법관들이 나서가지고 뭐 신영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기술 탈취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탈취건도 그 등기사들 제가 다 고소했거든요. 예. 그 재정 신청까지 다 갔습니다. 예. 안대희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싹 다 그냥 기가. 그러니까요. 검사가 형사사건을 전담해가지고 법원 문턱도 못 넘어가게 다 덮어버리고 그 민사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사회 뭐 이사들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든지 반란 일으킨 이사들 뭐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특별 주총이라든지 이런 걸 그 법원에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거 싹 다 기가 방법이 없어. 그리고 대표이사 잘라버리고 바지가 가가지고 그 민사소송 취하시키는 거는 그 즉각 취하시켜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다고요 지금. 지금 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대 공룡을 상대로 일반 민간인이 싸움을 했을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실 우리 조 대표님도 그냥 적절하게 아까 심상정 뭐 전 의원이 뭐 그 당시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언더머니로 받고서 그냥 저기 했으면 오늘 이런 사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겠죠. 22년 동안 안 오죠. 안 오고 끝났을 사건인데 우리 조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언론들도 이제 사실 처음에는 많이 관심을 가져줬잖아요. 2006년 그 2월 달에 SBS 뉴스 추적에서 조선구를 16분인가 26분 이렇게 집중 조명했거든요. 그거를 청와대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셨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삼성을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삼성은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삼성이 이런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에다가 이 사실 확인을 시킨 거죠. 그래서 국정원 경제팀이 삼성뿐만 아니고 재벌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일반적인 행태를 전면 조사해서 몇 달 동안요. 그리고 조선구 관련된 사건도 확인해가지고 대통령 그 국무회의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사기친 거 우리 납품 사기친 거 맞다. 사실 확인했고 기술 탈취 맞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덮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국정원이 하는 일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덮었다고요? 노무현 대통령 덮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덮은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김병준 국민대 교수 그 양반이 그 당시 그 참여정부 정책기획실장이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근데 그 양반이 저 페북 친구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막
같이 막 쪽지도 하고 그랬어요. 네. 채팅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잘 알죠. 청와대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제가 그거 물었어요. 그 삼성 건 너무 억울하다고. 그때만 됐든 그래요. 사실 보고 다 받았는데 국정원뿐만 아니고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시끄럽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그렇게 왜 좋게 해결하지 왜 덮었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삼성의 벽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아니 노무현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막 했거든요.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억력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조 대표님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도 기억력이 월등히 좋았대요. 안타까워했답니다. 조성구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대요. 그러니 대통령이 조성구 얘기를 뭐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덮어버려졌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렇게 묻히면서 근데 이제 언론에 이제 그동안 많이 호소도 하셨잖아요. 그 뒤로도. 심지어 KBS 연말 대토론회까지 나갔습니다. 4시간짜리 생방송도. 그런 것들도 이제 특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영국 BBC에서도 취재를. 영국 BBC에서는 2007년도에. 2017년도에 그 싱가포르이 그 아시아 헤드쿼터 지역이거든요. 헤드쿼터를 하고 있는데, 맡고 있는데, 기자 2명과 카메라 기자 해가지고 3명이 1박 2일로 광주로 출장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는 BBC가 1년에 한 2-3번 정도 다른데요. 근데 큰맘 먹고 이건 하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하니까 한국 언론에서 워낙 시끄러우니까 또 더군다나 삼성 관련된 일이고 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월드 뉴스에 10분짜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영국은 라디오 방송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처럼 굿모닝 충청처럼요. 굿모닝 런던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대요.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이제 공중파 라디오로 몇 시간 방송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 취재 기자 따로 왔고요. 그다음에 월드뉴스 취재 기자 따라왔어요. 카메라 기자하고. 그리고 그렇게 1박 2일 취재를 했는데 방송은 30초밖에 못 나갔습니다. 30초? 30초. 근데 거기에는요. 삼성 이름도 빠져 있고 얼라이언스 시스템도 빠져 있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해도 검색이 안 됩니다. 조성구 이름은 들어가 있어요? 조성구 이름은요. 제 이름을 영문 이름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 이름을 따로 장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페링 낯설은 스페링이라서 검색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1박 2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여기까지 날라와가서 취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30초짜리 간단하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 그렇게 프로그램이 나갔고 아까 SBS에서 취재했는데 무슨 SBS 취재할 때요. 삼성에서 방송을 막으려고요. SBS 굉장히 유명한 그 기자님인데요. 김 땡땡 기자님이에요. 강남 아파트 30 몇 평짜리를 투고를 한 대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를요, 본인이 나한테 직접 얘기했죠. 기자가? 근데 그 기자분하고 참 인연인 게 뭐냐면, 주민번호 앞에 6자리가 똑같아요. 그 바람에 그 친구하고 그 기자님하고 저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요. 농담 반으로 해요. 야, 성구 형, 내가 그때 그거 받았으면 지금 40억인데, 깔깔대 웃으면서, 야, 그때 받은 거 잘못했어. 막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어찌됐거나.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40억짜리, 그런, 아파트를 하나씩. 그러면 BBC는 어마어마하게 취재했던 거를 그렇게 30초를 딸랑 만들어 놨으면, 저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을 것 같아요. 추측컨대. 이게, 지금 어찌됐거나, 이게, 사실은 우리 조성구 대표 같은 분들이 의지할 때가 사실은 검찰, 법원, 이 권력의 일부 행정, 입법 여기가 조 대표님 편을 안 들어주면 마지막 사부라는 언론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조차도 사실은 조 대표님 편을 안 들어준 거야. 못 들어준 거지. 못 들어준 건지 안 들어준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측을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누가 삼성이 개입해서 뭐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우리 시청자들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예. 자, 근데 확실한 거는 SBS 같은 경우는 삼성 SDS 법무팀의 모 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담당 그 취재 기자가 저하고 주민번호가 앞에가 세 개가 6자리 똑같으니까 예. 저한테 그들이 얘기한 거고. 자,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한 1시간 가까이 지금 떠들었으면 벌써 그래서 자꾸 뭐 사인 오네요. 1시간 남았다고 빨리 끝내라는데. 근데 아까 중요한 걸 못 했는데 예. 2차 고소했을 때 그 검찰 행태가 중요한데 예, 어떤 거요? 그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예. 제가 2차 고소하니까요. 삼성에 있을 때 변호사가요. 네. 서초경찰서 그 당시 수서경찰서에 지휘가 됐는데 사건이 네. 수서경찰서 담당 경위한테 찾아간 거예요. 경제팀 김성수 경위한테 찾아가지고 삼성 SD에서 변호사가요. 조승구가 얼마를 원하면 협상할 건지 금액 좀 물어봐달래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심상정 의원한테도 얼마면 협상할래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네. 그런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냐 물어보셨는데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심상정 의원, 김영춘 의원, 그리고 여기, 그리고 김성수 경위한테다가 됐고요. 네. 근데 이 김성수 그 경위 그 사건 그 시절에는요, 김성수 경위 그 양반이 아주 그 정의감 투철하거든요. 열심히 수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담당 검사를 바꿔버립니다. 하충호 검사였는데요. 보통 그 재수사 사건은 고소하면 어지간하면 다 기각시키거든요. 근데 그 하충호 검사님인데 그 검사님이 사건을 계속 재수사했구나. 그 수사 지휘를 했어요. 네, 그것도요. 그 담당 그 경위님이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보여주는데요. 조목조목 수사 지했습니다. 입찰 조건 어떻게 변경된 과정 이거 수사하고 대지 신문 어떻게 했고 이거를 막 조목조목 수사 지했더라고요. 그들하면 구속이래요. 그런데 하충호 검사가 전주지검에 딸려 있는 지청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안미영 검사가 왔습니다. 그 박예람 중사 그 특검 검사 그 검사가 와가지고 처음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김성수 경위한테다가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전화해서 경찰이 각하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송치시켜라. 그래서 그거는 그 얘기는 그 담당 경찰관이 김성수 경위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 왜 화가 나니까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막 화가 이만큼 났어요. 막 딱딱내 해야 나 욕설 해가면서요. 그거 각하시키려면 지가 하지 꼭 각하 의견 다르라고. 네, 꼭 더러운 일은 경찰한테 시키네. 에이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때 막 감정 통제를 못할 정도로 분노를 했어요. 지가 하면 되지 검사가 꼭 더러운 건 경찰한테 시킨다고. 그래서 각하 의견을 다뤄서 넘기고 땡처리돼 끝났죠. 이게 검찰 행태예요. 자, 오늘 시간이 좀 오래 지났는데 이제 어찌 됐거나 이렇게 터무니없고 너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경제만 망가진 게 아니라 건강까지 뺏기셔가지고 최근에 암 수술도 하셨다고요? 2022년 12월 26일 날 그 대장암 수술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건강까지 지금 잃고 그래도 지금 의지는 지금 보면은 눈동자나 이런 걸 이렇게 살아있죠? 예,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고 저 결코 삼성하고 싸워서 좌절하거나 굽힐 분이 아니셔. 그 한양 조씨인데요. 조광주의 후예거든요. 네. 목이 칼에 들어와서 죽으면 죽었지. 네. 그 불이 들어온 거 이런 건 안 봅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못 드릴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1시간 넘게 이제 오랜 시간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언뜻 들으니까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해보니까 검찰, 법원, 판사, 검사들 정말 믿을 수 없고 해서 다행히 삼성 SDS 미국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 예. 뉴저지에 있습니다. 영국은 런던에 있고요. 예. 그래서
삼성 SD 해외 법인을 통해서 그 미국 저작권 전문 네. 변호업체들 지금 현재 컨택 중에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한번 저희 예. 프로에다 한번 좀 한번 출연 좀 불러봐 해주세요. 주시면, 그런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또 한 시간 또 떠들어 보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멀리 광주에서까지 대전이 고향이신데 대전에 못 살고 계세요. 뭐 전혀 연고도 없는 광주까지 가셔가지고 광주에 살고 계시고 지금 뭐 건강 때문에도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도 저희한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 이제 하소연도 하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우리 조 대표 같은 분들 진짜 막 그걸 뭐 요즘은 뭐 무슨 벤처기업이라고도 하지만은 무슨 뭐 가젤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좋은 기술을 가지고서 대기업이 갖지 못하는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서 뭔가 창업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뭐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꺾어버리고서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가뜨린 인생을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응원을 하고 힘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좀 응어리진 한을 좀 풀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예. 조 대표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저희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이유는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60평생 인생 깨끗이 살았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제가 창업했고, 그 국내 벤처가 넘볼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 쪽에 도전해서 제품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국정원 그 대통령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수천억 원의 그런 외환 절감 효과도 거두었고요. 이런 핵심 기술을 대한민국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삼성뿐만 아니고 이 기술이 많이 여기저기 뻗어나갔다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자 조선군은 연대보증 책임 43억까지 지금 지고 있고요. 제가 눈물 나는 거는 우리 큰딸이 지금 91년생인데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합니다. 혼수 하나도 못 해주고 갈 수도 없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사실은 제가 대장암 2022년 12월 26일 날 수술했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 건 2, 3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제가. 너무 치료를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는요, 이대로 내가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자. 내가 못 매달아 죽어버리면은, 그렇지만, 그냥 병으로 죽어버리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막 피를 너무 많이 그냥 하혈을 해가지고, 버티질 못해가지고, 병원에 검진 나갔는데, 검진했더니만, 암이 3.5cm까지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거예요. 거의 뭐 진짜 여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큰딸 은경이 결혼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애들 돌보지도 못했고 그 돌봐야 될 시기 때 돌보지 못하면 시간의 기회와 같아서 그 기회를 지나면 기회를 놓치면은 어떻게 영원히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은 제가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깨어있는 시민, 국민들이 함께 계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한번 견뎌내려고 지금 마음 굳세게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조성구 대표님의 아주 절절한 말씀 들었습니다. 절절한 사연. 정말 대기업, 삼성이라는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기업, 이 삼성이라는 기업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는 우리 조 대표님 여러 번 저희 스튜디오로 모시고 말씀 많이 듣고 조 대표님의 응어리진 그 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arriage. 조목조목 반박을 했 He showed me evidence from the long campaign he's waged for justice, which has come to nothing. 15년을 싸우면서 I have fought for 15 years.
I have met more than 170 congressmen.